여러분, 만약에 당장 888억 원이라는 기록적인 복권에 당첨됐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장 내일 아침에 뭘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당장 사표부터 던질 것 같은데요. 그리고 바로 남태평양 가는 비행기 티켓 끊겠죠. 그렇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레슬리 로빈스라는 한 고등학교 교사는 이 엄청난 금액에 당첨되고도 연봉 2,400만 원짜리 교사 생활을 계속하기로 결정했어요. 와,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경제적 선택이네요. 도대체 왜 그런 결정을 한 거죠? 그녀가 제자들에게서 받은 감사 편지들을 쫙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편지들이 주는 가치를 결코 대신할 수는 없다고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우리가 보통 가치라고 하면 은행 계좌에 찍힌 숫자만 생각잖아요. 근데 로빈스의 사례는 인간의 행동을 통제하는 그 완전히 다른 종류의 화폐가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오늘 이번 심층 탐구에서 여러분을 위해 철저하게 파헤쳐볼 주제가 바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화폐입니다. 제리 디 트웬티어의 저서 칭찬의 위력에 담긴 핵심 통찰을 다룰 건데요. 네,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이 그냥 칭찬을 많이 하면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이런 도덕교과서적인 진부한 조언을 늘어놓으려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우리는 오늘 아주 냉정하고 분석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겁니다. 칭찬이 어떻게 우리 신체의 면역체계를 물리적으로 재편성하는지, 왜 수백억 원의 현금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 말이죠. 게다가 이윤 창출에 목숨을 거는 거대 기업들이 어떻게 이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제국을 건설했는지 그 작동 원리까지 다 해체해 볼 예정입니다. 자, 이것부터 풀어보죠. 이 책이 단순히 감성적인 에세이가 아니라는 게 서문을 쓴 사람부터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잖아요. 네, 진짜 놀라운 부분이죠. 심리학자나 동기부여 연설가가 아니라 세계적인 심장외과 의사인 덴톤 쿨리 의학 박사가 서문을 썼어요. 심장을 열고 생사를 다루는 의사가 칭찬에 주목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아니 심장외과 의사라면 모든 걸 생리학적이고 물리적인 데이터로만 볼 텐데 말이죠. 정확합니다. 쿨리 박사는 칭찬을 무슨 감정적인 사치품이나 인간관계를 위한 윤활유 정도로 보지 않아요. 그는 아주 철저하게 생리학적인 맥락에서 칭찬을 분석합니다. 생리학적으로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진심 어린 칭찬을 받을 때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난다는 건가요? 네, 단순히 기분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뚝 떨어지고 혈압이 안정됩니다. 결과적으로 면역 체계가 강화돼서 상처가 치유되는 속도까지 물리적으로 개선된다는 거예요. 와, 진짜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칭찬이 결핍되면 단순한 우울함이 아니라 신체를 서서히 갉아먹는 생리적 위협이 된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요. 우리가 신체의 대사량에 대해서는 엄청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하루에 몇 칼로리를 섭취해야 하는지 계산하고 한두 끼 굶으면 큰일 난 것처럼 굴고요. 맞아요. 다이어트 할 때는 칼로리 하나하나 다 따지죠. 근데 영혼의 기초 대사량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완전히 무지하단 말이에요. 칭찬이 신체의 칼로리만큼 생존에 필수적이라면 이 영혼의 칼로리가 끊겼을 때 도대체 어떤 파국이 일어나는 걸까요? 저자인 제리 톤티어 본인이 겪은 아주 참담한 개인적 비극이 그 메커니즘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어느 잿빛 12월에 저자가 아내와 이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아, 이혼이요? 네. 공항 활츠우에서 전세기를 타고 완전히 떠나려는 아내를 붙잡고 그가 절망적으로 묻습니다. 우리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고요? 그때 아내가 아주 차갑게 대답하죠. 제리, 당신에게는 내가 필요 없어요. 세상에 정말 뼈아픈 대답이네요. 저자는 속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필요로 하는데 왜 모르지? 이렇게 억울하게 생각했을 텐데요. 바로 거기에 우리 인간관계의 가장 치명적인 오류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텔레파시처럼 전해질 거라고 착각하거든요. 아, 저도 약간 그런 편인데. 알아서 알겠거니 하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아주 냉혹합니다. 아무리 거대한 인정과 사랑이라도 밖으로 소리내서 언어로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뇌구조 안에서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로 처리됩니다.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요? 와, 무섭네요. 저자의 아내는 수년 동안 이 인정의 칼로리를 전혀 공급받지 못했고 결국 관계 자체가 영양실조로 아사해버린 겁니다. 생각만 해도 섬뜩하네요. 자, 그렇다면 논리를 한 단계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칭찬이 개인 생존의 필수 영양소라면 이걸 경제적 가치로 환상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교사 이야기로 돌아가는 거군요. 맞아요.
388억 원짜리 복권에 당첨된 레슬리 로빈스 말이에요. 수백억 원보다 제자들의 편지를 택한 이유가 그냥 그녀가 천사여서 그런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주 예리하십니다. 경제학적으로 한번 접견해 보죠. 돈이 주는 가치는 결국 내가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확인받고 싶은 욕구와 맞닿아 있거든요. 아,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인정받고 싶은 거군요. 금을 찍어낼 수 있는 조폐국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쓰면 쓸수록 내 주머니가 비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속한 세계가 더 풍요로워지는 유일한 화폐죠. 그렇다면 우리는 주머니 속에 아주 작은 동전, 예를 들어 우표 한 장 살 돈만으로도 엄청난 부를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네요. 드와이트 밴들코프스가 말한 30원짜리 박애주의자라는 개념이 바로 이거군요. 네, 몇백 원짜리 우표를 붙여서 누군가에게 짧은 감사 편지를 보내는 행위 말이죠. 저는 여기서 글로 쓴 칭찬이 가지는 파괴력에 주목하게 되더라고요. 말로 하는 칭찬은 그 순간 반짝하고 허공으로 날아가 버리잖아요. 근데 글로 적힌 칭찬은 물리적인 실체를 갖게 되니까요. 그렇죠. 연설가 잭 캠필드의 사례가 그걸 증명합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칭찬 편지들을 모아둔 빛바랜 서류철을 가지고 있어요. 오, 서류철이요? 네, 깊은 슬럼프나 우울감에 빠질 때마다 그 서류철을 꺼내어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글로 쓴 칭찬은 시간이 지나도 절대 닳지 않는 영구적인 비상식량인 셈입니다. 글로 쓴 칭찬이 한 개인의 비상식량을 넘어가지고 거시적인 역사관까지 바꿔놓은 사례도 인상적이었어요. 소설 뿌리의 저자 알렉스 헤일리 이야기요. 아, 그 이야기 정말 대단하죠. 그는 자기 선조들이 겪은 아프리카 노예무역의 끔찍한 실상을 다 추적했고 심지어 노예선 화물칸이 처참함을 직접 체험하기까지 했잖아요. 보통 사람이면 그 거대한 비극 앞에서 분노해서 세상을 저주하는 게 당연할 텐데요. 그게 바로 헤일리가 보여준 가장 경이로운 통찰입니다. 그의 묘비명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좋은 점을 찾아 그것을 칭찬하라. 와, 그 끔찍한 역사를 보고도요. 네, 그는 끔찍한 차별과 폭력을 뼈저리게 목격했지만 세상의 나쁜 점만 찾아내서 비난하는 정죄자의 포지션을 거부했습니다. 대신에 어떻게든 좋은 점을 찾아내서 빛을 비추는 개혁자가 되기로 선택한 거죠. 비난은 결국 상대방의 방어 기제만 자극하니까요. 맞습니다. 좋은 점을 찾아내는 칭찬이야말로 사람들의 태도를 허물고 스스로 변화하게 만드는 가장 고차원적인 형태의 저항이자 개혁 방식임을 꿰뚫어 본 겁니다.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의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이렇게 강력한 황금 동전이 왜 이윤 창출에 목숨을 걸은 냉혹한 기업 경영의 세계에서는 철저하게 무시되어 왔을까요? 기업들은 항상 직원들 동기부여하려고 인센티브나 연봉 같은 돈만 고민하잖아요. 그건 이윤을 창출하는 주체가 결국 사람이라는 사실을 경영진이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제국을 건설한 리더들도 분명히 있죠. 아, 페드롤 익스프레스. 그러니까 패드엑스의 창업자 프레드 스미스가 대표적이겠네요. 네, 스미스는 서비스업 최초로 말콤 볼드리즈 품질 우수상을 수상했는데요. 그 비결이 무슨 첨단 물류 시스템이 아니라 종업원, 봉사, 이윤이라는 아주 단순 명료한 철학에 있었습니다. 물류라는 게 사실 상자를 A에서 B로 옮기는 아주 건조한 작업이잖아요. 이 철학이 도대체 어떻게 작동했다는 건가요? 스미스는 직원의 자발적인 헌신을 절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경영진이 직원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칭찬으로 가치를 인정해주면 직원들은 자부심을 가지게 되죠. 그럼 스스로 움직인다는 거군요. 맞아요.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니까 고객에게 매뉴얼 이상의 헌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객 만족도는 폭발하고 이유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인과관계를 철저히 신뢰한 겁니다. 월마트 창업자 샘 올튼도 같은 맥락이네요. 1983년에 회사가 목표 이윤을 달성하니까 월튼이 월스트리트 한복판에서 플립 치마를 입고 훌라춤을 췄다는 일화는 진짜 기가 막힙니다. 하하, 상상해 가시나요? 세계 최고 기업의 CEO가 우스꽝스러운 춤을 춘다는 건 권위를 완전히 내려놓는 행위잖아요. 그러게요. 그냥 단순한 쇼맨십이 아니었군요. 네, 그 훌라춤은 거대한 인정이었습니다. 월트는 직원들을 지시 따르는 부하가 아니라 회사의 성공을 함께 만든 공동 경영자, 즉 동반자로 대우했어요. CEO가 체면을 구기면서 약속을 지키는 걸 보면서 직원들은 강렬한 소속감을 느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경영진 입장을 좀 대변해서 반론을 제기해 볼게요. 현실의 많은 관리자들은 이래요.
직원들한테 칭찬 남다라면 나태해지거나 버릇 나빠져서 나중에 월급만 올려달라고 할 텐데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다는 최고의 사인이야. 이런 논리는 어떤 맹점이 있을까요? 루이스 해리스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가 그 착각을 산산조각 냅니다. 경영진한테 직원들이 직장에서 가장 원하는 게 뭐냐고 물었더니 거의 만장일치로 높은 연봉이나 직업 안정성을 꼽았어요. 당연히 돈을 원할 거라고 생각한 거네요. 하지만 직원들한테 직접 물어본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1순위로 꼽은 게 놀랍게도 훌륭히 수행한 업무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존중이었어요. 아, 경영진은 직원들이 돈이라는 결과를 원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직원들은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인정이라는 과정을 더 원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경영진이 중역회의실에 앉아서 돈과 위협이라는 머리의 논리로만 사람을 통제하려 할 때 직원들은 화장실에 모여서 진짜 불만을 쏟아냅니다. 화장실 불만이요. 네. 회사가 돈을 덜 준다가 아니라 내 말을 아무도 안 듣는다. 내가 이 고생하는 걸 아무도 몰라준다 이거거든요. 리더십의 본질은 위협이 아니라 상대의 노력을 알아봐주는 가슴에서 나온다는 걸 놓친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니까 칭찬이 생존과 직장 생활의 필수제라는 건 완벽하게 납득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방법이에요. 잘못된 칭찬은 자칫하면 영혼 없는 압으로 들려서 역효과가 나잖아요. 어떻게 해야 이 인정의 메커니즘을 제대로 작동시킬까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끔찍한 상황 하나를 가정해 보죠. 여러분이 혼자 골프를 치러 갔습니다. 평생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완벽한 샷을 날려서 홀인원을 했어요. 근데 주변에 본 사람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와, 진짜 미치죠. 그건 거의 고문이네요. 내가 아무리 대단한 성취를 이뤄도 그걸 목격하고 알아봐주는 관객이 없으면 내 안에서조차 그 가치가 증번해버린다는 뜻이군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직장 내 칭찬도 이 아무도 보지 못한 홀인원에 방지해주는 관객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도 저자는 단순히 잘했어 라는 빈말을 넘어서 제대로 된 관객이 되기 위한 프레이즈, PRASE 원칙 6단계를 제시합니다. 하나씩 짚어보죠. 먼저 P와 R, 개인화하기, personalize와 알아내기, recognize입니다. 이건 뻔한 장점 말고 고유한 노력이나 보이지 않는 디테일을 예리하게 관찰하라는 뜻이겠죠? 네, 누구나 아는 사실을 칭찬하는 건 별 가문이 없으니까요. 다음 A와 I, 분석하기, analyze와 즉석에서 하기, improvise도 중요합니다. 공개적인 칭찬을 좋아하는지, 조용히 메일로 받는 걸 좋아하는지 분석해야 하거든요. 아, 즉석에서 하기는 타이밍의 예술이네요. 한 달 뒤 인사평가 때 몰아서 하는 칭찬은 식어버린 피자 같잖아요. 맞습니다. 즉시 강도를 높여 칭찬해야 뇌에 각인되죠. 다음 S, 구체적으로 하기, specify는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제일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상사가 오늘 보고서 좋았어 이러면 기분은 좋지만 뭘 잘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발전이 없죠. 근데 도입부 데이터 분석을 경쟁사 동향과 비교한 아이디어가 탁월했어. 이렇게 콕 집어주면 다음에도 그걸 반복하려 할 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E, 표현 연습하기, express. excuse는 머리로만 알지 말고 입 밖으로 꺼내는 근육을 키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구체적 칭찬의 힘을 보여주는 극단적 사례가 바로 빨간펜의 저주죠. 아, 관리자들이 오류 찾아내는 게 자기 임무라고 믿고 온통 빨간펜으로 지령만 남기는 거요? 네, 빨간펜 투성이 서류를 받으면 방어 기제가 적동해서 상사를 적으로 돌려버리게 됩니다. 프레스턴 트러킹이라는 회사가 이 문제를 4대1 규칙으로 기가 막히게 해결했어요. 맞아요. 직원한테 비판 한번 하려면 무조건 그 전에 잘한 점 4가지를 찾아서 칭찬해야 한다는 규칙이었죠. 네, 비판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4번의 칭찬으로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신뢰를 다져놓으면 그 뒤에 비판은 공격이 아니라 진정한 조언으로 수용된다는 심리를 이용한 거죠. 마리케이의 팽크 캐딜락이나 수백 원짜리 리본 수여식도 같은 맥락이군요. 그 리본이 자기가 쓸모있는 존재라는 걸 매일 눈으로 확인시켜주는 장치니까요. 네, 완벽한 가시적 인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살짝 삐딱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상사가 부하 칭찬하는 건 알겠어요. 그럼 반대로 평사원이 부장님이나 CEO를 칭찬하는 건 어때요? 억대 연봉 받는 우리 보스가 내 칭찬까지 필요할까 싶잖아요. 그건 리더를 완벽한 기계나 AI로 착각해서 생기는 오류입니다.
리더들도 내가 잘 이끌고 있다는 걸 인정받고 싶어하는 나약한 인간일 뿐이에요. 아, 근데 상사한테 직접 칭찬하면 약간 아부나 정치질처럼 보일까 봐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럴 때 노먼 빈센트 필이 제안한 도비의 원리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간접 칭찬이죠. 당구에서 쓰리 쿠션 치듯이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방식 말이죠. 정확합니다. 부장님, 타부서 김 팀장님이 부장님 기획안 결단력이 대단하시다며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이런 식의 쓰리 쿠션 칭찬은 거부감 없이 상사의 자존감을 완벽하게 충족시켜줍니다. 오, 진짜 꿀팁이네요. 게다가 보이지 않는 스태프들이나 복사기 기사님한테까지 이 칭찬 화폐를 유통하면 조직 전체에 긍정적인 전염병이 돌겠어요. 네, 모두가 서로의 가치를 확인해주는 문화를 만드는 거죠. 자, 이 칭찬의 힘을 계속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 인간의 자아상이 형성되는 최초의 공간, 바로 가정에 도착하게 되더라고요. 책에 나오는 3학년 자레트 이야기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아, 학업을 완전히 포기했던 아이 말이죠. 네, 교사의 지속적인 칭찬이 투입되니까 단 한 학기 만에 무려 3학년 분량의 읽기 과정을 마쳐버렸잖아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하죠? 와텐베르그와 클레포드의 유치원생 연구가가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합니다. 아이의 향후 성취도를 추적해보니까 선천적인 지능지수, 그러니까 IQ보다 자부심이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아, 이래서 애들이 집에서 놀면서 끝없이 엄마 저 좀 보세요. 아빠 제가 만든 것 좀 보세요. 이렇게 외치는 거군요. 귀찮게 구는 게 아니라 영혼의 기초 대사량을 채워달라는 생존 본능이었네요. 완벽한 연결입니다. 만 6세까지 아이가 부모에게 받는 피드백이 평생 자아상의 기본 코드가 됩니다. 안타깝게도 과거의 비판적 양육은 아이 뇌 속에 나는 늘 부족한 사람이라는 코드를 심어버렸죠. 맞아요. 결점만 귀신같이 찾아내서 고쳐주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좋은 점을 찾아내서 너는 해낼 수 있다는 자부심을 심어주면 타고난 지능이나 환경이라는 머리의 한계를 기어코 뛰어넘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의 뇌를 승리자의 것으로 세팅해주는 위대한 프로그래밍인 셈이죠. 오늘 우리는 20어의 통찰을 통해 정말 거대한 메커니즘을 해체해봤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오늘 내용들을 갈무리해보죠. 칭찬은 단순한 이빠른 소리가 아닙니다. 아무리 지불해도 고갈되지 않는 무한한 황금 동전이죠. 네, 오늘 당장 우표 한 장 살 수 있는 아주 작은 노력으로 동료와 가족에게 이 눈부신 화폐를 지불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막연한 다짐에서 멈추지 말고 구체적인 언어로 조각해서 전달해 보세요. 전문가님과 이 복잡하고 경이로운 칭찬의 메커니즘을 파헤치다 보니 마지막으로 제 머리를 강하게 때리는 도발적인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며 심층 탐구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우리가 타인을 칭찬할 때 그들의 면역 체계가 치유되고 기업의 심장이 다시 뛰며 포기했던 아이의 뇌 구조가 바뀌는 걸 오늘 확인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그 거대한 칭찬의 화폐를 우리 자신을 향해 지불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 셀프 칭찬이요? 네.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런 거대한 기적을 만든다면 내면을 향해 스스로 쏟아붓는 진실한 자기 칭찬은 우리 신경망과 남은 인생의 궤적을 얼마나 경이롭게 재편성할까요? 여러분, 오늘 밤 거울 앞에 섰을 때 자신에게 어떤 값진 황금 동전을 건넬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층 탐구 더 딥다이브였습니다.